자, 우리 거기 문제 중에 한 개 수정하자고요. 17번 문제 다시 보세요. 17번. 예? 17번. 예, 거기 문제 보니까 아까 제가 그냥 잘못 봤었는데 앞에 수요의 변화윤이 물었죠. 네. 그래서 우리 항상 수요의 변화윤은 반대 뭐 있습니까? 수요량과 서로 비교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뭐 있습니까? 가격이 들어있잖아.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내는 게 17번, 17번, 18번 같이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수요의 변화율을 물었을 때 가격을 빼버리고 공급에 있는 말이 들어올 수도 있고 틀린 말로서 반대로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뭐 가격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항상 조심해서 문제 푸시라고요. 그런 이제 의미의 17번, 18번 낸 거예요, 사실은.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 자, 체감 108페이지입니다. 탄력성 실적이 매년 이것도 두 문제가 시험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중간 과정 설명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어렵고 실적이 말로 묻는 건 딱 두 개 파트 보면 문제 맞출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 말로 묻는 훨씬 더 이게 마지막에 굳이 탄력성 몰라도 있죠. 그거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럼 실제 공부한다면 말로서 묻는 거는 109페이지 있는 갈로 3번, 갈로 4번 요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무조건 말로 묻는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앞에 설명했지만 이 중간 과정 설명이 쭉 긴데 그게 사실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 중간 과정의 목적이 뭔가 하면 결국은 나중에 계산 문제 있지. 그 계산 문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일단 탄력. 탄력 말뜻이 뭐예요? 느낌이 딱 보니까 왠지 고무줄이 딱 생겨요. 고무줄. 그죠? 네, 그런 이제 개념인데 자, 일단 탄력이 뭐냐 이겁니다. 어떤 곳에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주었던 그 대상이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일 것을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있죠. 이 탄력이란 말은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탄력성. 그래서 여기 입실론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자, 탄력성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어떤 곳에 자극을 주었는데 자극 준 거에 대한 대해서 뭐 반응이 어느 정도 민감할까 따져보는 거예요. 자, 이래 보시면 됩니다. 현재 공이 있는데 10 정도 힘을 주었을 때 A는 이게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보니까 5 정도 간답니다. B는 보니까 얘는 20 정도 그 거리가 날아간답니다. 단순 그냥 수치를 봤을 때 뭐 있습니까? A는 보니까 충격을 준 거에서 그만큼 얘가 반응이 크지 못하죠. 따라가지 못하죠. 이런 걸 뭐라냐? 다른 말로 민감하지 못하다 해서 비탄력적이라는 용어 쓴답니다. 거꾸로 B는 뭐 있습니까? 얘보다 이게 훨씬 반응이 더 큰 거지. 단순한 수치를 봤을 때. 이런 걸 뭐라냐? 충격에 대해서 반응이 민감해서 탄력적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자, 일단 중량은 비탄력과 탄력 개념 아셔야 돼요. 비탄력은 다시 합니다. 비탄력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민감하지 못하다 이 말이고 거꾸로 탄력은 뭐 있습니까?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민감하다 쓰는 거예요. 자, 우리 항상 탄력성 공식은 이렇게 쓴답니다. 항상 뭐든지 분수와 관련되어 있는 게임은 분모가 원인이 그럼 뭐냐? 자극. 거꾸로 뭐 있습니까? 분자가 뭐 있습니까? 결과가 뭐요? 반응이죠. 항상 우리 탄력성 기본 공식이 이 프로테이지 뭐냐? 다른 변화율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율로 모든 걸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실제 한번 해볼까요, 이제? 얘는 보니까 공식이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면 결국은 공식이 뭡니까? 10분의 5 되겠지. 그럼 잘 알지만 이 분수와 관련되어 있는 게임은 손익분기점 얼마요? 1이죠. 그래서 얘는 0.5니까 1보다 작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좀 중요한가 하면 1보다 작은 걸 뭐랍니까? 이런 개념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거꾸로 자 밑에 있는 b를 보니까 얘는 10분의 20대지. 따라서 얘는 1보다 큰 거죠, 값이. 그래서 1보다 큰 걸 뭐랍니까? 탄력적이란 용어 씁니다. 이런 개념을 먼저 하시라고. 다시 하겠습니다. 1보다 작단 말은 비탄력인데 비탄력이란 말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따라가지 못한다 이 말이고 거꾸로 1보다 크단 말은 뭐 있습니까? 탄력적인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자극보다 훨씬 더 반응이 더 민감하다라고 표현을 한다 이겁니다. 이런 개념을 먼저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우리 항상 다시 해볼게요, 이제. 분명히 항상 이 탄력성 기본 전제가 자극과 반응과의 상관관계예요. 그러면 자, 잠시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A의 B란 말과 A에 대한 B가 있어요. 표현상에서. 요거는 A분의 B입니까? B분의 A입니까? 요 말은 요거죠, 이렇게. 그죠? B분의 뭐 있습니까? A라 쓴답니다. A에 대한 B란 것은 뭐죠? 이래 쓰거든요, 쓸 때. 그러니까 항상 보니까 이거 뭐 있습니까? 요거 해보자고, 이제. 자극과 반응과의 관계인데, 어쨌든, 자극이 원인, 반응이 결과예요. 따라서 얘는 현재 뭐 있습니까? 쓸 때 뜻은 뭡니까? 반응의 자극 탄력성을 쓴다. 공식, 이런 공식 만들기 위해서는.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의 B는 B분의 A란 말이에요. 그죠? 항상 분모에 뭐가 들어옵니까? 원인 들어옵니까? 결과 들어옵니까? 분모에. 원인이 분명히 자극이란 말이에요. 분자가 뭐냐?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걸 표현할 때 항상 뭐 있습니까? 원인 자체가 여기 들어옵니다. 결과가 앞에 들어온다고. 자, 이걸 한 목적이 있어요. 뭘 보는가 하면 책에 있는, 자, 책 볼게요, 이제. 책을 보니까 108페이지. 일단 제목을 먼저 봐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갈로 1번 뭐 있습니까? 제목 큰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쭉쭉쭉 넘어가서 저기 있는 110페이지 5번. 수요의 소득 탄력성. 우측에 갈로 6번.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교차 탄력성. 자, 여기 보세요. 앞에 있는 이 구조와 똑같잖아요, 지금. 그죠? 반응의 자극 탄력성. 같은 말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수요의 소득. 저기 교차죠? 똑같이 움직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원인 자체가 수요입니까? 가격입니까? 이거는. 요 내용. 누가 원인? 가격이지? 그러니까 가격 때문에 가격이 변하면 양이 어느 정도 변할 것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실제 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가격이 10% 정도 올라가니까 그 결과 수요량이 20% 정도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지. 얘는 뭐 됩니까? 무조건 떨어져야 돼. 자, 그럼 결국은 여기 보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을 한번 구해볼게. 해보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분모가 뭐 들어오지? 이 계산은 지금 할 필요 없는데 일단 본 적이 있어야 돼. 그럼 다음에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무조건 계산 문제 요거야. 이렇게 한다고. 슬래시야 바로. 가격분의 수요, 소득분의 수요, 교차분의 수요라고. 결국은 분모에 뭐 들어오지? 가격의 변화율, 항상 변화율. 율분에 뭐 있습니까?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가격이 얼마 되죠? 10% 올라가니까 수요량은 20%?
요 값이 얼마예요? 얼마? 2지. 2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그죠? 요건 플러스 10% 마이너스 20%니까. 그러면 항상 우리가 수열한 것은 우리 전에 했지만 수열한 것은 가격과 양은 반비례입니까? 비례입니까? 가격과 수열량 무조건 반비례죠. 그러니까 우리 잘 알지만 수요 법칙은 무조건 이게 마이너스 항상 나오게 있습니다. 무조건 이 구조상에서. 그러면 마이너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보통 뭐 있습니까? 이걸 갖다 처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이걸 절대값을 만들어서 이걸 플러스 2라 표현한다고. 이걸 아셔야 돼. 다시 할게요. 항상 가격과 수요량은 무조건 반비례 관계니까 항상 이 문제를 풀면 항상 이건 마이너스 값이 꼭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상 하여튼 그런 어떤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마이너스는 알지만 이걸 절대값 항상 플러스로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책에는 문제 없지만 24회 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시험 냈어. 24회 때. 오피스텔, 그냥 아파트 할게요. 아파트의 가격이 4% 인상했다. 이때 아파트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라면은 아파트의 수요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물었다고. 자, 볼게. 1번 보세요. 네, 플러스 4%, 2번 마이너스 4%.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보통 이 말은 증가 감소를 썼을 때 실제 시험에선. 네? 그 다음에 3번 8% 증가했다. 4번 8% 감소했다. 5번 2%가 감소했더라. 이렇게 시험 냈다고. 이렇게 시험 내는 게 문제가. 대충 보고 대포도 잘 쌓아야지. 그죠? 자, 공식 갈게. 뭐분에 뭐. 항상 문제, 계산 문제 이런 표를, 이런 틀을 만드셔야 돼. 해서 이 값이 얼마라고? 이러라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플러스 나 있잖아. 얘가 4%가 올라가면 얘는 8%지. 근데 조심할 건 원래 법칙이 플러스이면 8% 올라가야 될 거 아니죠? 근데 우리 한꺼번에 했습니까? 수요는 반드시 원칙은 플러스지만 사실 그 이면성이 마이너스 아닙니까? 기본 전제가. 이게 숨겨진 사실은. 왜? 고조상 항상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게 돼 있으니까 우리 표현할 때 절대값을 표현해서 플러스를 그냥 표현할 뿐이지 실제는 이거 플러스 표현되지만 마이너스 표현한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 있습니까? 이렇게 시험 내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너 이거 알고 있냐 묻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항상 플러스 되어 있지만 가격 탄력성 무조건 기본 전제가 마이너스일 걸 가정합니다. 이걸 먼저 아셔야 돼. 자, 그래서 결론. 물론 앞으로 시험 나오겠으면 안 나옵니다, 이제. 끝이라고. 그래서 이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딴 데 쓸 때 꼭 있어요. 꼭 기억할 건 가격 탄력성은 값이 무조건 플러스로 항상 주어진다. 그렇지만 실제로 뭐 있습니까? 그 이면성에 마이너스 값으로 생각하시라 이거요. 무조건. 자, 두 번째. 다시 합니다. 소득 탄력성 할게요. 잘 보세요. 자, 소득이 10% 정도 올라갔어. 자극이야. 그러니까 수요량 변할 수 있습니까? 소득이 변한 수요량 바뀝니까? 바뀌죠. 바뀌는데 이때 두 개 있습니다. A의 수요량은 양은 보니까 20%가 증가된대. B는 보니까 웬걸 수요량이 15% 감소하네 이거. 이런 경우 있죠. 아까 이거 한 적 있습니까? 소득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증가될 수도 있고 수요량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요거 있죠. 요때 요건 무슨 제? 오케이. 정상제. 요거는요?
지금 이 관계를 묻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 값을 구하는 게 아니야. 자, 가볼게. 공식은 뭐분의 뭐? 소득분의 수요량이지. 그래서 소득이 얼마예요? 10% 올라가니까 양은 자, 요가 얼마예요? 2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지. 자, 한 번 더 요거 합니다. 얘는 몇 분의 몇? 10% 올라가니까 15%만 한 거예요. 감소한 거지. 이 값은 1.5이지. 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자, 잠시 보세요. 이거 묻고자 하는 거예요. 소득이 올라가면 수요량 증가인데 이게 무슨 죄예요? 정상률 항상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요. 여기 소득이 올라가면 분명히 양 감소는 봤지. 이거 무슨 죄예요? 열등제지. 열등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왔을 때 이 값을 지금 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나왔을 때 소득 탄력성 값은 때에 따라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어요. 플러스일 때는 무조건 이건 정상제이고 마이너스는 열등제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밑에 있는 요거 할 거예요. 교차란 것은 결국 교차는 뭔지 압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물어보자고요. 요 분필은 대체제입니까? 보완제입니까? 분필? 대체제, 보완제? 보완제입니까? 대체제입니까? 제일 중요한 건 대체제, 보완제는 나 아닌 상대편이 있어야 돼. 없으면 절대 설 못한다고. 만약에 여기 보니까 노란 분필과 서로 비교하는데 무슨 제 이거? 이 보완이에요 이게? 대체고. 요 지우개가 있어. 이거가 비교하면 보완이죠. 그죠? 이런 게 교차이시키 말해서 상대편 가격 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나의 어떤 수요량이 어떻게 바뀔까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차는 항상 기본 전제가 대체제, 보완제 묻는 겁니다. 자, 다시 해볼게. A 물건 가격이 10% 정도 올라가니까 요때 보니까요. C에 있는 물건, C에 있는 수요량이 20%가 올라간대. 거꾸로 보니까 D에 있는 수요량이 뭐 있습니까? 이게 15% 감소한다면 이렇게 한대요. 이런 경우 있죠? 자, 그럼 일단 요 값 구해볼게. 항상 공식은 뭐분의 뭐지? 무조건 뭐분의 뭐? 가격분의 양이요. A분의 요거 C 아니야? 양이 저기 C니까. 따라서 10% 올라가니까 20% 증가한 거지. 값은 2지. 요건 플러스 아닙니까? 다시 밑에 있는 요거 보니까 A분의 D를 비교하는 거지. 가격분의 양이니까. 이때 보니 뭐 있어요? 얘는 보니까 현재 10% 올라가니까 15% 감소한 거지.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5야. 자, 잠시 우리 요거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자, A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C에 대한 수요 뭐 있습니까? C 수요 뭐였지? 올라갔지 20%. 요 둘 관계 같은 방향이잖아. 요거 무슨 제예요? 그럼 대체제는 반드시 나올 때 그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요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자, 여기 있는 A하고 D 비교해. A와 D를 비교했을 때 A 물건이 10% 올라가니까 D에 있는 수요량이 15%만 거예요. 요 반대 방향이잖아. 이게 무슨 제예요? 그러니까 보완제를 반드시 나오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아까 했듯이 교차 탄력 여기 있는 값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 이거. 단지 한 목적은 이 값이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이 물건이 무슨 물건이냐 묻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차 탄력성 값은 플러스인 건 철저하게 대체제고 거꾸로 마이너스인 것은 보완제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앞 시간에 했던 건 좀 정리하셔야 돼. 아까 했던 거 아닙니까? 자, 다시 할게요. 자, A와 B가 있어. 자, A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B의 수요와 가격 물었었는데 요 관계가 대체 관계네. 그럼 항상 무슨 방향이요? 이 말의 같은 방향 플러스 아니야. 같이 연결시키라고. 그러니까 플러스인 게 무조건 대치란 말 뜻이야 이게. 예? 같은 방향 말 뜻이에요. 거꾸로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C와 D가 보완, 예? 보완 관계입니다. 앞에 뜻이 C에 있는 가격이 올라가면 D에 있는 수요량과 가격은
무슨 관계? 반대 관계지. 이 말은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교차 탄력성 값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상대편과 나는 항상 반대 방향 간다 말 뜻이 그거라고. 이렇게 같이 연결하시면 돼.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 뭐를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걸 좀 조심해야 돼. 탄력성에서 저기 있는 40번, 41번, 42번 요거 세 개요. 40, 41, 42. 40번 갑니다. 지금 뭐를 혼돈하면, 자, 여보세요. 혼돈하지 말 게 있어요. 요 놈은 철저하게 이거 관련돼 있다고, 이렇게. 응? 얘는 교차는 서로 다른 물건 자체야. 교차는 것은 서로 다른 물건에서 비교한다는. 비교한다 이 말로 벌써 자체가 뭐야? 대치세 보완제 묻는다고. 무슨 말이 이 말입니다. 여보세요. 교차 탄력성을 딱 설명해 놓고 있죠. 이 물건이 이거다 설명 들어봐. 이거 말 안 되잖아. 얘는 누구 집 자식입니까? 소득의 자식이라고. 교차는 철저하게 나면 뭐 있습니까? 대체제 보완제 답이 나와야 돼. 그걸 꼭 구분하시라, 이거 문제에서. 그러니까 현재 보니까 40번은 소득 탄력성 나 있잖아. 플러스잖아. 소득이 나올 수가 무조건 정상제 아니면 열등제야. 플러스 나 있지. 정상제. 자, 그리고 교차 탄력성 무조건 대체제 보완제 나와야 됩니다. 답이 뭐 나 있지? 거기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는 뭐요? 보완제지. 자, 41번. 자, 값 구합니다. 뭐 보냐면 뭐? 소득분의 항상 수요량인 분자에 들어가. 무조건. 무조건 수요량 분자야. 그러니까 소득분의 수요량이니까 이건 몇 분의 몇이죠? 10분의 20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소득 탄력성 묻는 거지. 마이너스 났잖아. 답 뭐예요? 열등제. 오케이. 그 다음에 42번요. X제, Y제. 다른 물건이지, 이거. 다른 물건이야. 그러니까 항상 뭐 분자가 수요입니다. 분모가 가격이라고. X제 가격분의 Y제 수요량이라고. 몇 분의 몇입니까? 5분의 10인데 결국은 이게 둘 다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플러스지. 지금 값은 2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플러스다. 이건 무슨 제? 대체제. 이렇게 가셔야 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혼돈하지 말을 의미해요. 소득은 철저하게 정상제, 열등제. 교차는 나 아닌 상대편이에요. 상대편 벌써 이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체 뭐 있어? 보완제 묻는 거요. 자, 일단 요거까지 했으면 됐어요. 다시 39번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렇게 시험 낼 수 있어. 잘 보실 게 뭔가 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원인 자체가 가격이면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자, 다시 결론은 전부 다 수요량이지. 그래서 수요의 전다 항상 결론은. 그죠? 단지 여기 있는 요 중간에 원인 때문에 이 제목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가격 들으면 가격 탄력성, 소득 들으면 소득 탄력성. 결국은 다른 제와 한 제와 다른 제가 나 있지. 서로 비교하는 거지. 비교하면 교차 탄력성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제목이 현재 뭐 들어 있습니까? 가격 나 있지.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이란 용어 쓰는 거지. 절대 소득 탄력성이란 용어 쓰는 거 아니다. 자, 됐죠? 일단 그까지 봤으면 됐습니다. 네, 다시 여기 보세요. 이제 정리해 볼게요. 여기까지. 자, 이런 거요. 탄력성이란 것은 항상 원인 자체인 자극의 변화를 보내 결과친 반응이 어느 정도 민감할까 따져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때 뭐 있으면 여기 있는 자극에 따라서 탄력성에 대한 유형이 달라지겠죠. 크게 세 개 있죠. 첫 번째 결과는 몽땅 다 누가 바뀌죠?
수요가 변한다 이거지. 인데 이때 뭐 첫 번째는 가격 때문에 바뀐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때문에 변화가 있다. 소득 탄력성이죠. 다른제와 가격 때문에 수요량 변화가 있다. 이게 뭐죠? 교차 탄력성. 이렇게 쓴다. 소득 탄력성과 교차는 다른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풀어봤듯이 주어진 조건이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따라서 그 제목이 분명히 달라진다. 그래서 소득은 플러스일 때가 무슨 제? 마이너스는요. 이렇게 구분하시고 다음 교차 탄력성은 뭐 있습니까? 플러스인 게 대체제, 마이너스인 게 보완제. 이렇게 쓴다. 이게 다예요 지금. 앞으로 특별한 말 쓰지 않고 탄력성이란 개념 묻죠. 묻는 순간 전부 다 요거 가격 탄력성일 걸 가지고 말한답니다. 실제.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가장 중요한 게 탄력성에 대한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자, 일단 우리 했듯이 탄력성 항상 기준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1이죠. 이 때문에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1보다 큰 걸 뭐라 하냐? 우리는 다른 말로 탄력적. 작은 걸 뭐라 하죠? 비탄력이요. 이런 참고로 이미 공부했던 분들 탄력과 비탄력이 있으면 기울기가 훨씬 더 완만한 게 탄력입니까? 비탄력입니까? 완만한 게 탄력 같아.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단기와 장기 있는데 단기가 급경사, 장기가 완만하지. 이게 비탄력, 탄력입니다. 자, 실제 확인 한번 시켜드릴게요. 자, 일단 최초에 봐보자고요. 최초 가격이 100원이었을 때 내가 이 물건을 보니까 500개 정도 살 의사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이 물건이 10원 정도 가격이 떨어지니까 저는 800개 정도 살 의사가 있습니다. 딱 봤을 때 가격 변화보다 양 변화가 더 크지. 느낌상의 탄력 같아. 실제 한번 해보자고 이제. 그럼 참고로 탄력성 공식이 뭡니까? 원인분의 결과입니까? 원인이 누군데요? 가격 변화 1분의 수요량 변화인데 지금 조건이 뭐니까 변화를 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안 돼 있으면 어떡하냐? 이걸 변형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변형한답니다. 지금 굳이 계산 문제 할 필요 없어요. 한번 본 기억이 있으면 돼. 자, 항상 원래의 가격에다가 가격의 변화분, 변동분 이렇게 나눠준답니다. 양도 마찬가지예요. 원래의 수요량에다가 여기 있는 수요량의 변화분, 변동분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실제. 다시 해볼게요. 자, 봐보죠. 최초 가격이 얼마요? 100원인데 변화분은 변화된 값이 아니에요. 요 차이. 10. 그래서 10이고 원래 양이 얼마요? 500인데 여기 차이가 얼마요? 300이죠.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이건 약분 될 것 같아. 10분의 1, 5분의 3이야.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따라서 얘는 뭐 있습니까? 5분의 30이 되니까 이 값은 누가입니까? 1보다 큰 거지. 분명히 탄력 맞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실제 이걸 가지고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해보니까 최초 가격이 100원인데 내가 500개 정도 살 의사가 있어요. 500개. 그래서 이런 점이 나오는데 이때 이 값이 뭐 있습니까? 10원 정도 가격이 떨어지니까 800개 정도 산답니다.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만한 곡선이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 자, 두 번째요. 다시 한번 해보자고, 이제. 이제는 요 값이 뭐 있습니까? 다시 B 갑니다. B는 보니까 90원 했을 때 510개 산대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보자고. 최초, 자, 가격의 변화 1분의 수요량의 변화 1인데 최초 가격 얼마요? 100원이지. 변화폭이 10. 최초 양이 얼마죠? 500분의 변화폭이 10이죠. 그래서 요걸 약분하면 뭐 있습니까? 10분의 1, 50분의 1인데 이거 다시 약분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결과 이 값은 뭐 있으면 5분의 1 나오거든요. 0.2지. 1보다 작잖아요, 분명히. 이건 비탄력입니다.
자, 실제 이걸 가지고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해보니까 최초 있는 가격이 100원이었을 때 내가 500개 정도 살 의사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10원 정도 가격이 떨어지니까요. 나는 510개를 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분명히. 결국은 이어지면 그만큼 급경세 될 수밖에 없다고. 굳이 그래프까지 사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알 것은 뭔가 하면 탄력성이 1보다 큰 게 탄력이고 1보다 작은 게 비탄력입니다. 이거만 아시면 돼, 지금은. 이거보다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이지만 이 값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탄력성이 제로인 것과 탄력성이 무한대인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할게요. 한 번 더 보세요. 자, 여기에서 있죠. C. 100원 하던 게 물건 가격이 얼마 뛰었냐? 10억 한대요. 근데 저는 똑같이 500개를 사겠답니다. 탄력성 값을 구하면 결국 뭐 있습니까? 가격은 최초 100원에서 차이가 9억 9,900좀 나오게 되죠. 양은 보니까 최초 양이 500개인데 변화폭이 없잖아. 알듯이 분자가 0이면 모든 0이에요. 모든 게. 이게 0입니다. 그러면 결국 가격에 대해서 양이 변화가 큽니까? 네? 가격에서 양이 변화가 크냐고? 적죠. 적다 이게 뭐야? 비탄력적이지. 양 변화 있습니까? 전혀 없지. 전혀 없다 이걸 뭐라냐? 완전 비탄력을 내놓습니다고요. 그럼 이때 뭐가 지금 중요한가 하면요. 이걸 좀 아셔야 돼. 이 그래프 이게 중요합니다. 자, 가볼게요, 이제. 여기 표를 그냥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가격이 100원 되었을 때 500개야. 네? 그런데 10억이 되어지도 얼마입니까? 500 아닙니까? 여기 있는 두 개 점을 이어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꼭 기억할 건 앞에 있는 0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 비탄력은 반드시 무슨 곡선?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완전 비탄력은 반드시 수직곡선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갑니다. 이때 보니까 요거 반대가 아닙니까? 이런 게 이거 아닙니까? 다시 볼게요. 100, 이런 띄었어요. 저는 이 물건 아예 안 산대. 이런 게 무한대시키 말해서. 이 말은 조금의 가격 변화에서 양이 아주 민감한 거예요. 자, 얘는 조금의 가격에 대해서 양이 아주 민감하다. 민감한 탄력이고 아주 민감하다. 완전 탄력이에요. 요거 반대면 얘는 무슨 곡선이에요? 요거죠. 요거요. 자, 그럼 이걸 시험을 어떻게 낼 것인가 하는 건데 이거 꼭 아셔야 하는데 여기 보세요. 요거 시험 낸다고. 문제 1번.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가격이란 놈과 양 중에서 누가 불변될 것인가? 이걸 장난친다고. 무조건. 또는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라면 가격과 양 중에 누가 불변될 것인가? 이걸 항상 시험 내게 돼 있어요. 다른 건 절대 장난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자, 실제 보자고 이제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있는 요 그래프. 공급이 뭐라고요? 무슨 곡선이지 이게? 수직이죠? 최초 있는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자, 이때 균형 가격과 양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요가 뭐 있습니까? 올라간 거지. 보니까 가격만 올라가고 양은 뭐요? 절대 시험 내면요. 틀린 말은 이거 낸다고. 가격이 불변인데 이렇게 장난쳐. 응? 그러니까 원칙은 누가 불변이지? 이걸 항상 묻는 게 반대편 값을 알 필요 없어. 철저하게. 다시. 자, 밑에 있는 요거 합니다.
요 내용. 공고이 뭐죠? 완전 탄력은 곧이 뭐예요? 수평이지? 최초의 수요가 있어? 있는데 이렇게 균형각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수요가 뭐한 거죠? 하면 누가 불변이에요? 이거 양만 많은 거지? 항상 물었을 때 얘는 무조건 가격이 불변이지 그 반대 양이 불변 이 말 쓰지 말라고요. 이건 나오는 순간 절대 있죠. 이런 말이 현혹되지 말고 무조건 이 말 따라가야 돼. 따라서 항상 시험 나오면 그래프 그리지 말고 요것만 그리시라고. 얘는 누가 불변입니까? 양이 불변이지. 그죠? 양 불변. 이것만 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얘는 누구 불변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철저하게. 다른 건 아예 그 문제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기 뭐 있습니까? 다시 문제. 자, 문제 풉니다. 43, 44, 45까지 갈 겁니다. 43, 44, 45번요. 43번. 자,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 기울기는 완만하지. 2번 가볼게. 탄력성 값이 제로인 걸 완전 비탄력. 다른 말로 수직이지. 실제 그걸 통해서 마지막 45번 시험을 내게 되어 있어요. 내는 항상 얘는 다른 거 보시면 누가 불변 보시면 돼요. 따라서 거기 있는 공급이 완전 탄력. 완전 탄력 뭐지? 수평이지. 수평은 누가 불변이에요? 그거 보세요. 여기 그냥 따라가. 얘가 지금 불변 아닙니까? 무조건 수평은? 그죠? 가격이 불변인데 이거 말씀 안 돼. 그 반대값을 알려고 생각하지 마. 무조건 항상 이 틀리면 되면요. 가격 대신 양이 불변인데 시험내. 그래서 일단 거기 있는 답은 뭐 있으면 가격은 불변인데 수요 증가 있죠? 그죠? 그건 누구만? 양만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험을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있죠? 우리 시험에서는 잠시 보세요. 앞에 있는 말로 묻는 게 다 필요 없어요. 전부 다 필요 없어. 몽땅 다. 여기부터 공부하시면 돼. 여기부터. 이건 하여튼 뭔지는 답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이 내용은. 네, 그래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네, 어디 보신가 하면, 다시, 강의 노트 14페이지에 밑에 있는 큰 3번. 탄력성과 수입과의 관계예요, 수입. 총수입. 하나 물어보자, 여러분들. 분필 한 개 보니까 100원 한대요. 100원 하는데 내가 총 100개 팔았습니다. 그 총수입이 얼마요? 100원짜리 100개 팔았다고. 많은 데죠? 그 수입이란 말은 물건 가격과 판량이지. 그죠? 자, 따라서 이 말입니다. 보세요. 주어진 시장의 탄력과 비탄력이 있을 때 여기 있는 물건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서 시장에서 주어진 총수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묻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실제 시험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봐볼게요. 세 가지 경우 있어요. 첫 번째, 여기 있는 원주시에 보니까 아파트 시장이 탄력적이랍니다. 이때 물건 가격이 떨어진다면 총수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총수입이 이렇게 장난칠 수 있고, 두 번째, 탄력적인 시장인데 아니 수입이 더 많아지기 위해서는 가격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세 번째, 가격을 낮추었더니 오히려 수입이 올라가더라. 이 시장은 뭐 있습니까? 과연 탄력적인 시장이냐 비탄력 이렇게 짓는다. 문제가. 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지금부터 봐보세요. 여기서는 답을 나올 수 있어. 뭐를 보시는가 하면요. 아까 보니까 우리 요거하고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였지? 탄력, 비탄력? 요 둘 관계에 탄력이 있지 아까? 그죠? 아니, 탄력성감 6 나왔잖아.
요 관계는 비탄력이지 이거. 실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총 수입을 먼저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거 두 개 곱하면 뭐 나옵니까? 수입 나오지? 가격과 양을 곱해주니까. 요거 얼마요? 5만 원이죠? 요거 얼마죠? 72,000원입니다. 자, 분명히 현재 이 시장이 뭐 있습니까? 탄력적 시장이야. 가볼게. 탄력적일 때 물건 가격이 올라간대. 90원 하던 게 100원 올라가면 수입이 72,000원 되었던 게 5만 원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수입은 오히려 감소한다 이거야. 다시 요거 분명히 둘간의 탄력 맞지? 자, 가격이 100원 되었던 게 90원 되니까 수입이 5만 원 되었던 게 7만 원 되니까 가격 떨어지면 수입 뭐합니까? 올라가지? 한 번 더 합니다. 자, 요 둘 관계는 비탄력 관계지. 자, 비탄력적일 때 90원 되었던 게 100원 되니까 수입이 4만 원, 이게 얼마야? 4만 5,900원이지 이거? 그죠? 자, 45,900원 했던 게 5만 원 바뀌었죠? 그죠? 이 말은 뭐 있습니까? 비탄력일 때 가격이 올라가면 수입은 뭐 합니까?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 반대는 반대될 거 아닙니까? 자, 요걸 통해서 이 값을 구하시면 돼. 가보자고. 탄력적일 때 가격이 떨어지면 요거 묻는 거지? 수입은? 그죠? 다시 탄력적일 때 총 수입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요거 묻는 거지.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 한 번 더. 가격이 떨어지니까 있죠. 수입은 뭔데 있습니까? 올라가는데. 무슨 시장이지? 요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 저걸 통해 확인만 시켜준 거야. 자, 그러면요. 요것도 있죠. 요렇게 한번 기억해보죠. 조금 다르게 좀 기억해보죠. 자, 보세요. 나오고던 가격과 수입과의 관계를 보시는데 여기 보세요. 탄력은 가격과 수입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이지. 그래서 무조건 탄력은 가격과 수입은 반대 방향 생각하시라고. 거꾸로요. 자, 비탄력은 가격과 수입은 같이 움직이지. 그죠? 가격이 떨어지면 수입 떨어지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입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은 같은 방향 간다. 이거 마시면 안 돼. 요걸 가지고 이제 답을 찾아보죠. 자, 볼게요. 탄력은 가격과 수입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 이게 떨어지면 얘는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다시. 탄력은 수입과 가격은 반대 방향이지. 얘가 올라갔기 때문에 얘는 뭐, 가격은 떨어지잖아. 그 다음에 가격과 수입이 반대 방향이라는 것은 벌써 이건 탄력적이지. 이게 더 빠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안 돼요. 요거 한 개만 하시면 안 돼, 여러분들이. 그럼 이게 어떻게 시험 나왔냐는 건데 이렇게 시험 나왔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요. 46번처럼 시험에 냈어요. 과거에. 46번. 46번. 임대료하고 수입이 같은 방향이지. 무조건 뭐야? 비탄력적. 이래 가시라고. 그러니까 이거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일부러 제가 이걸 다 보여준 목적인 거예요. 한 개 한 개 보여서 그 값을 보면 실제는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그럼 이거 아닙니까? 하나 물어보자고요. 현재 이 원주시에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예측할 수 있거든요. 뭘 보고 예측할 수 있냐? 자, 이런 것 같은 뭐 있습니까? 공급자는 이 수입이 높은 걸 선호합니까? 낮은 걸 선호합니까? 높은 걸 분명히 선호한단 말이에요. 현재 이 시장이 비탄력적인 시장이면 가격을 올리겠습니까? 낮추겠습니까? 비탄력이라면 수입이 높은 걸 선호한다면 그럼 무조건 가격 올린단 말이에요. 반대로 현재 이 동네 시장이 탄력적인 시장이면 당연히 뭐 가격을 뭐 하겠습니까?
낮출 때 수입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거 지금 파악할 목적이. 그러면 중요한 건 있습니까? 현재 이 시장이 탄력이냐 비탄력은 뭘 보고 판단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탄력성 결정률이 있습니다. 크게 3개 있는데, 자, 첫 번째 가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탄력성 크기를 결정해 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오직 대체제 하나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세요. 무조건. 그래서 대체제가 많으면 무조건 탄력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문제 딱 물었을 때 뭐 있습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조건을 대체적에 접목시키보라고. 그래서 많으면 탄력, 적으면 비탄력이요. 자, 설명드릴게요. 이런 거요. 갑이란 동네와 얼 동네 2개 있는데, 갑이란 동네는요, 라면을 팔 수 있는 슈퍼수가 엄청나게 많답니다. 얼 동네는 라면 팔 수 있는 동네가, 슈퍼가 딱 한 군데 있답니다. 근데 이때 보니까, 갑이란 동네는 라면 한 개 가격이 전부 700원 했을 때, 각각에 있는 슈퍼마다 100개 정도 살 의사가 있어요. 산속에 있는 얼이란 동네는 딱 한 개 슈퍼가 있어. 얘도 가격이 700원 되었을 때 내가 100개 정도 살 의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갑이란 동네를 다시 가보니까요. 다른 슈퍼는 전부 다 과거와 똑같이 700원 하고 있는데 3번 슈퍼만이 얘만 770원 가격 올렸답니다. 올리면 3번 슈퍼에 있는 라면 수요량이 조금 줄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줄겠죠. 이 말은 굉장히 민감한 거지. 이 말은 결국은 탄력적이죠. 근데 산속에 딱 한 개 슈퍼가 있어. 여기에 보니까 2배 뛰었어. 1,400원. 엄청 줄겠습니까? 조금 줄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비탄력이죠. 왜 이게 보니까 가격에 대해서 양이 아주 민감합니까? 이건 대체제 없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대체제 많으면 탄력적이야. 거꾸로 대체제 적으면 비탄력이라고. 그럼 이거 알고 있으면요. 굳이 이거 암기하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있어. 물어보자고. 독점 기업, 일단 기본 전제가 사람들은 수입이 높은 걸 선호합니다. 독점 기업들은 가격을 올립니까, 낮춥니까? 왜 올립니까? 없다. 탄력, 비탄력. 보세요. 비탄력적이니까 수입이 높이기 위해서는 가격 올리잖아, 분명히. 그죠? 이런 박리담이란 말 뜻이 뭐예요? 가격을 어떻게? 왜 낮춰? 그게 아닌데 많이 판다는 게 아니고 더 높은 뭐요? 수입을 얻기 위해서, 수입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보세요. 가격을 왜 낮출까는 건데 이 말은 나하고 비슷한 업종이 많을 때 싸게 팔겠습니까? 없을 때 싸게 팔겠습니까? 많은 거지. 많다 이 말은 탄력 아닙니까? 탄력적일 때는 수입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가격이 뭐 해야 돼? 이렇게 원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논리가. 같은 논리, 이게 항상.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값을 좀 기억하시라고요. 자, 두 번째, 수요 측면 갑니다. 수요 측면 보니까, 우리 아마, 그 강의 노트 뭐 있습니까? 이래서 나왔죠. 내 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뭐라 했습니까? 탄력적이라서 강의 노트에 나왔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이렇게 번역하세요. 굳이 그래 보지 말고 비쌀수록 탄력이야. 여러 가지라고. 비쌀수록 탄력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할게요. 여기 보세요. 이 말입니다. 내 월 소득이 1,000만 원 되는데요. 연필을 하나 살까 말까 고민 중인데 연필이 100원 하던 게 보니까 1,000원 정도, 1,000원 뛰었습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데 250만 원 하던 게 요건 2배 뛰었어요. 500만 원 된답니다. 어느 걸 훨씬 더 고민하겠습니까? 응? 연필은 보세요. 요게 1,000원 10배 뛰었지만 실제 얼마 가격 뛴 거예요? 900원이지? 내 1,000만 원 중에 900원은 아주 미미한 거 아니야. 얘는 뭐 있습니까? 250만 더 뛴 거지. 비록 2배지만. 내 전체 소득의 4분의 1 정도 차지한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내 소득에 치는 비중이 클수록 훨씬 더 뭐 있습니까? 이 고민한다 이 말은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게 탄력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좀 번역을 하시라고요. 응? 이 말입니다. 우리 고가 주택과 저가가 있어. 저가가 있으면 수요 측면에서 어느 게 탄력이라고? 비싼 게 분명히 탄력이잖아. 그렇게 번역하시라고.
얘가 탄력될 것이고 이게 비탄력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미 공부했던 분 한 번 더 갑니다.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누가 더 탄력입니까? 응? 고가 저가? 응? 항상 문항이 묻습니다. 수요 반대가 뭐요? 탄력 반대가 뭐요? 그러면 이런 게 있겠습니까? 고가는 수요가 탄력인데 공급도 탄력. 이 말은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반대니까. 그럼 자동 얘는 뭐 있습니까? 공급층 얘가 탄력이면 얘는 무조건 뭡니까? 이래 간다고. 얘가 비탄력은 결국 공급이 반대니까 얘는 당연히 뭐 있습니까? 이렇게 푸셔야 돼 항상. 자, 일단 중요한 건 이것만 생각하면 수요 측면에서 비싼 게 탄력에서 나오면 이렇게 번역하시라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보니까 세 번째 공급적인 측면에서 자, 첫 번째 기간인데 단기와 장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단기, 장기 구분 기준 알죠?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 주어지면 장기고 그렇지 못하면 단기입니다. 단기는 따라 신규 물건 등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물량만 취급하다 보니까 이건 당연히 대체수 상품수가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비탄력이고 장기는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주어지니까 얘는 그만큼 대체수 상품수 많겠다. 그죠? 근데 조심할 건 이 말과 있죠. 두 번째 말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 두 번째 뭐냐? 제품의 뭡니까? 완성 기간이야. 잠시만요. 요 말 자체가 벌써 뭔데요? 신규 물건 만들어준다 이 말 아닙니까? 벌써 이게 장기일 걸 지금 가정을 두고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와 구분하셔야 돼. 해서 얘는 제품 완성 기간이 긴 경우, 짧은 경우 두 개 있어. 짧은 경우. 즉 무슨 말이냐? 똑같이 신규 물건 만들어준대. 근데 분필은 한 달 만에 한 개 만들 수 있대. 지우개는 2달 만에 한 개 만들 수 있대. 말 뜻이 이거야. 똑같이 6개월 주어지면 얘는 몇 개 만듭니까? 지우개는요? 어느 게 더 많냐고. 이게 더 많지. 많다면 대치세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얘가 뭐요? 탄력이지. 그러니까 짧은 게 탄력이고 긴 게 비탄력. 그래서 혼돈하면 안 된다는 말 뜻이. 그 다음 자, 세 번째 제품을 만드는 비용이에요. 비용이 많이 들수록 적게 들수록 예? 자, 어느 게 더 탄력입니까? 다시 해볼게요. 자, 분필 한 개 만드는 게 200원. 100원 할까? 100원. 지우개 하나 만드는 게 200원.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돈이 보니까 얼마 있냐? 1,000원. 이때 1,000원. 얘는 10개 만들지. 얘는 5개 만들지. 그죠? 그런 결과 누가 더 많습니까? 비용이 적을수록 뭐라고요? 탄력. 많이 들수록 뭐요? 자, 요 말을 다시 보세요. 요 말을 요렇게 끌고 와. 요렇게 끌고 왔어. 같은 거요? 그죠? 비싼 게 많이 든다. 이 비싼 거 아닙니까? 비싼 게 뭐라고? 싼 게 뭐요? 같은 거죠. 그렇게 연결하시라고. 자, 일단 요거까지 마시면 돼. 사실은요. 자, 요걸 가지고 일단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을 먼저 가지고 합니다. 자, 일단 책에서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109페이지 있는 내용을 먼저 갑니다. 109페이지. 예, 갈로 4번. 수요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습니다. 1번. 키워드 뭐냐?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 적을수록 비탄력이죠? 2번. 용도 전환이 용이하다. 요까지. 이 말은 번역하셔야 돼. 용도 전환이 용이하다면 대체재가 많다, 적다? 많다는 의미지. 그래서 이건 탄력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용도가 다양하다. 이 말은 대체재가 많다, 적다? 항상 이렇게 자꾸 번역하시라고. 많기 때문에 뭐 있습니까? 탄력적입니다.
자, 4번 가면 단기는 장기. 단기는 탄력성이 작다. 비탄력이죠. 장기는 탄력성이 크다. 이건 탄력적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사치품과 필수품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시라고. 큰 의미 갖지 말고. 자,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소득에 대한 가격 비중이 크다. 이 말은 비싼 거지. 비쌀수록 탄력적.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은 오래된 제품이 신제품보다 더 탄력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래된 제품보다 신제품이. 고민하지 마세요. 누가 더 비싼 거야? 그래 보시면 돼. 그렇게. 근데 실제 이 말보다 이걸 많이 쓴답니다. 저와 같이 고가와 저가를 보통 쓰게 돼 있어요. 문제에서.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 어디 보는 건 113페이지요. 자, 113페이지. 예,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 주는 거요. 자, 첫 번째 갈로 1번 기간 장단, 동그라미 1번 단기. 이건 단기, 장기는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냐 없냐 묻는 거지. 그래서 단기는 탄력도가 작다 이 말은 비탄력이지. 2번 장기는 중간에 탄력도 크다 이건 탄력적이지. 자, 갈로 2번 갑니다. 2번 볼게요. 용도 변경을 제한 법규가 많다 이 말은 뭐 있으면 그만큼 제한이 큰 거지. 그럼 대체 적은 거지. 대체 적다 이 말은 뭐 있습니까? 비탄력.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갈로 3번 갑니다. 신규와 기존 주택. 자, 이건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수요 반대. 자, 이걸 볼게요. 수요 측면에선. 자, 다시 수요 측면에선 신규, 기존. 누가 더 탄력? 수요 측면, 수요 측면. 아, 저기 있잖아. 비싼 게 뭐라고? 어느 게 비싼 거요? 그 신규가 탄력. 응? 거꾸로 기존이 뭐 비탄력입니다. 공급이잖아요. 지금 문제 공급이지? 공급은 반대로 설명해야 되지? 그 신규가 뭐요? 비탄력. 그 다음에 기존이 뭐요? 자,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실제 한번 해볼게. 여기 있는 원주시에서 보니까 30평 아파트 나와 있는 공급 물량입니다. 지어진 물량이라고. 최근에 5년 이내에 만들어진 공급량이 더 많습니까? 5년 이전에 만들어진 게 많습니까? 이전이 뭐냐? 이게 결국은 기존주택이야. 5년 이내가 신규라고 이게. 얘가 더 많잖아. 얘가 뭐 있으면 탄력될 거 아니에요. 얘가 비탄력이지. 실제 그 말이 말듯이. 근데 이게 조심할 거 혼돈하면 안 돼. 명확하게 수요와 공급할 때 기준을 잡아라고 이건.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건 혼돈할 수 있어 분명히. 그러니까 분명히 비싸단 말은 결국은 수요 측면이에요. 그래서 나오면 공급은 반대로 이렇게 해석하라고 반대로. 아니면 항상 혼돈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가시하면 빨리 알 수 있어요 이건. 자, 일단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갈로 4번 갑니다. 4번 보니까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 이건 물건 완성 기간 묻는 거요. 길수록 뭡니까? 비탄력이죠. 자, 그 다음에 7번. 생산비가 상승한다. 이 말은 비싼 거지. 비싸다. 이 말은 수요는 탄력인데 공급은 비탄력이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네, 문제 풉니다. 어, 47번부터.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 용도 전환 용해도 이건 탄력이죠.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각종 법적 규제가 심할수록 대체 적다죠. 비탄력. 48번 소득의 차는 비중이 크다. 이건 비싼 거지. 비쌀수록 탄력입니다. 49번 공급 측면에서 끝에 탄력 나 있지. 맨 끝에. 그 장기, 단기 누가 탄력? 단기, 장기 누가 탄력? 장기. 제품 완성기간 긴 거, 짧은 거? 짧을수록. 완성비용이 높은 거, 적은 거? 자, 다시 비싼 우리 수요, 그러니까 한 개 기준 잡아요, 기준을. 비싸고 작은 딱 기준 잡아야 돼. 수요냐 공급 명확하게 기준을 딱 잡고 있죠. 그 반대로 해석해보라고. 그러니까 나는 보통 수요를 잡거든요.
수요 지금 비싼 게 탄력이야. 그러면 공급 비싼 게 비탄력이란 말이야. 이렇게 가셔야지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비싼 게 탄력이면 공급 비싼 게 비탄력입니다. 이 말은 싼 게 공급은 탄력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비용이 적게 든 게 싼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시라고. 적게 들수록 탄력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50번 아까 했던 거요. 자, 고가는 비싼 거지. 그러니까 이건 탄력은 수요 공급. 수요지. 다시 기존 주택은 탄력 나 있어. 이 말은 지금 싼 거입니까? 싼 거? 싼 게 탄력이야. 공급이지. 그렇지. 자, 정리할게 이제. 자, 보세요. 실제 우리 말로 묻는 건요, 다른 게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 붙어 있죠. 요거. 요게 제일 중요한 거야. 요거 이렇게 나온다, 시험에서. 나왔을 때 누가 불변 묻는 거.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이건 할 수 있어. 딱 그래프 한 개만 그리자고. 무조건 이 그래프는 그리면 돼. 응? 나머지 이런 그래프 그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뭐 있으면 충분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가격과 수입은 탄력은 반대 방향, 비탄은 같은 방향이에요. 문제는 보니까 이렇게 하면 금방 따라가겠는데 요게 지금 제일 머리가 아파 사실은. 요게. 그래서 항상 볼 때 기준을 딱 잡으세요. 수요 잡을래, 공급 딱 하나 잡고 있죠. 반대면 반대로 가시라고. 둘 중에 한 개만 딱 잡으시면 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비용과 서로 사실 연결된 거거든. 비용이 많이 든다, 이게 비싼 거야. 그죠? 그렇게 내용을 따라가셔야 돼. 여기에서는. 자, 일단 그러면 책에 있는 내용 다시 볼게요. 이제 마지막 딱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책의 108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108페이지 보니까요. 네. 거기 있는 양갈로 2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종류 있죠. 거기서 다른 거 보지 말고 박스 안에 보니까 여기 보세요. 요거 두 개만 딱 체킹하시라고. 중간에 보니까 용어에서 완전 비탄력 맨 위에 있지? 맨 밑에 완전 탄력이 있죠? 그래서 예를 보니까 완전 비탄력은 수직 나 있고 완전 탄력은 수평 나 있죠. 나 같은 옆에 하나 더 써놓겠습니다. 요 말 써놓겠다고 이거. 요 말. 누가 불변될 것인가 쓰겠다고요. 그래서 완전 비탄력은 양이 불변이고 완전 탄력은 뭐 있습니까? 가격이 불변이다. 요것을 넣겠다고. 결국은 이거 묻고자 하는 게 문제예요. 문제가.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이제 110페이지 갑니다. 자, 110페이지 가보자고요. 양갈로 5번 가볼게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있죠. 자, 얘도 밑에, 맨 밑에 보니까 어떤 표가 있을 거예요. 갈로 2번 크기. 자, 일단 정상제. 자, 쭉 가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있죠. 그죠? 표 안에. 0보다 크다 나 있지. 그죠? 열등제 보니까 뭐 쭉 수요의 소득 탄력도 보니까 0보다 작다 나 있지. 지금 그 말이 이거요. 플러스 인계 정상제 마이너스 인계 열등제 그거 묻는 문제가.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111페이지요. 6번의 교차 탄력성에서 갈로 2번 크기에서 제와 종류 대체제 보완제 있죠? 박스 안에 쭉 가면 끝에 교차 탄력성이 있을 거예요. 이때 대체제는 뭐 0보다 뭐 있습니까? 크다 나 있지. 이 말은 플러스지. 보완제는 0보다 작다 나 있지. 마이너스죠. 그런 거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 111, 112 그냥 통과합니다. 113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 아까 했던 거 수요 공급은 앞에 제가 정리했죠? 네, 이제 요거 말 거예요. 남아있는 뭐 남아있으면 오늘 했던
했던 게 3개 했어요. 수요와 공급에 대한 기본 특징이 있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유량, 저량. 두 번째 곡선 상과 곡선 자체. 세 번째 물었던 게 뭐 물었냐? 요거 물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상에서 수요가 증가, 감소할 것인가 하는 건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묻는 게 대체제 보완제. 이건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문제에서 어떤 스킬상 문제 있습니다. 이거 묻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요에 영향 주는 것. 또 공급에 영향 주는 게 있을 때 그 반대, 영향 주지 않는 걸 찾는다는 거예요. 오래 아시고. 그 다음에 균형시장에서 자, 수요와 공급이 있을 때 항상 증가나 감소 물었을 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항상 수요는 무조건 가격량은 이 말과 항상 뭐예요? 같이 움직이지. 다만 조심할 건 공급에서 가격만이 이 말과 반대 방향 간다 이거 마시면 돼요. 됐죠? 그다음 탄력성은 첫 번째 할 것은 뭐가 있냐? 저거 묻는 거 아닙니까? 교차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은 주어진 값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 있다. 이 용어 정리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완전 비탄력은 무슨 곡선? 누구 불변? 양불변. 완전 탄력은 무슨 곡선? 수평. 누구 불변? 가격 불변.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보니까요. 가격과 수입과의 관계인데 이게 반대 방향 움직인다? 탄력적이지? 같은 방향 움직인다? 비탄력이죠? 오래 아시고 마지막 가서 탄력성 크기 결정해 주는 요인 3개 있죠. 여기 다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풀어보시면 이해 안 되면 다시 책 보시라고요. 자, 일단 오래 하시고 다음 주부터 뭐 있습니까? 네, 경기변 더 할게요. 아마 오늘 했던 게 가장 힘들 거예요. 힘드니까 다시 한 번 더 집에서 보시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저기 뭐 있습니까? 우리 동영상 듣죠, 그죠? 들을 때 좀 이렇게 하시라고요. 처음부터까지 다 듣지 말고 아는 거 그냥 넘어가시라고 하는 거. 모르는 것만 보시라고. 이미 알고는 다시 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시간 낭비지. 그죠? 그래 하시고,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